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미래의 다중세계 생활로 잡아봤어요. 뭐 다중우주이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미래를 연구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저의 사상이자 올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거를 많이 간추려가지고 오늘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추렸는데도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아마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은 어느 세계의 사람이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생뚱맞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아마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저는 세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이고요. 두 번째는 신념과 상상의 세계, 나머지는 디지털 가상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세계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실제 세계는 그야말로 실제 존재하는 세계예요.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물리 법칙, 그리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적용이 되는 세계입니다. 자, 이 관점에 의해서는 사실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다 지구라는 같은 실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계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세계,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정말로 같은 세계의 사람이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두 집단, 좌측에 있는 집단은 촛불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우측에 계시는 분들은 태극기 부대 분들이셨어요. 자, 이 두 집단은 서울 광화문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집단을 같은 세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신념과 상상의 세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념과 상상의 세계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을 굉장히 독실하게 믿는 사람, 종교를 굉장히 독실하게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세계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다 신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심지어 신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상상을 늘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생겨난다는 거. 자, 이거를 좀 더 우리 일상생활로 가져와서 비유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아니면 부부들끼리도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싸움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같은 먹이를 차지하고자 경쟁하는 실제 세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신념 같은 것들이 다르다 보니 신념과 상상의 세계가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상당히 신기한 점이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사실 뇌의 구조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고 그 구성 물질도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신념과 상상의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개인들은 다 각자의 세계를 형성을 해가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가 말하는 당연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함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일단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고요. 또 재미난 사실은 사람마다 당연함이라는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당연함, 보편성,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자,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큰 획을 그은 철학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미셸 푸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미셸 푸코는 나는 달력도 지도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달력도 지도도 없는 것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다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 보편성, 당연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당연한 것이 사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하신 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가 쓴 대표작 중에 광기의 역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지금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현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격리되어야 하고 치료를 받아서 이제 나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함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친 사람들이 격리되지 않고 동네에서 늘 함께 지내왔던 것, 그게 당연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문화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대단하게 보아지기도 했던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것은 지금 시대에나 당연한 것이지 원래 당연한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이 미셸 푸코의 작업이었던 것이죠. 자, 신념과 상상의 세계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조선시대 사람 그리고 현대 사람, 현대 한국인들 같은 세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세계 사람, 실제 세계 관점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한반도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신념과 상상의 세계는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조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대화가 통할 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대, 지역, 나이, 개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신념과 상상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 문제점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라고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의 신념과 상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하지 않고 그 세계를 지배하려 하거나 탄압하려 한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꼰대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꼰대라는 말이 상당히 민감한 시대잖아요. 이것도 이제 신념과 상상의 세계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계는요, 실제 세계를 모방한 가짜 세계예요. 근데 또 반면에 신념과 상상의 세계를 또 실제화한, 구체화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바로 디지털 가상 세계이죠. 자, 이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면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디지털 가상 세계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거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상의 세계에서 얼마나 체류하고 계시나요? 아마 그 체류 기간이 자꾸 길어지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상의 세계라는 것은 VR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것, 컴퓨터 이용하시는 것, 이런 모든 디지털 세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과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눈 뜨고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실제 세계에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눈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디지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생활을 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생활 디지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 확인하고요. TV 보면서 가상의 세계에서 뭔가 즐기고 있고, 또 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다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상보다도 가상의 세계가 너무나 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이 가상의 세계 도구들을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저 디스플레이가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 문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미래 활용처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미래 세계에는 곳곳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더욱더 가상의 세계에서의 활동이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달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VR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는 없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실제 세계도 보이고 가상 세계도 보이니까 몰입감이 떨어지죠. 하지만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쓰는 순간 실제 세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100% 가상의 세계만 보이다 보니까 그 몰입감이 엄청나게 뛰어나지는 겁니다. 자, 다음 아주 재미난 영상 보실게요. 자, 흑인 여성이 지금 VR 기기를 쓰고 비명을 지르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VR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같은 공간에, 같은 세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VR 기기를 쓰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만큼 가상의 세계, VR을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VR 산업이 뜰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디지털 가상세계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자체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장이라든지 시장 같은 데에 많이 모였다면은 지금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는 디지털 플랫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죠.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재미난 예술 작품 보실게요. 자, 저 새 작품의 작가는 한국의 위대한 미디어 아티스트였던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자, 근데 작품 이름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작품이고요. 중간 것은 징기스칸의 복권이라는 작품, 마지막 작품은 마르코 폴로입니다. 뭘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감이 오시나요? 자, 과거에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를 정복해야 했어요. 하지만 백남준 선생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디지털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가만히 한 장소에서도 세상을 여행하고 정복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이거를 정주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세계가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바로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알리바바, 카카오 이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가상 세계 안에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다. 그러면 그 제국 안에서 통용될 화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준비 중인 것이 디지털 가상화폐인 리브라라는 겁니다. 자, 자신들의 세계에서 이 화폐를 활용하면서 더 그 세계를 공고하게 만들려는 시도 같은데요. 시대적인 흐름에 굉장히 맞다라고 저희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실용적인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 그리고 가상세계가 커짐에 따라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 사교성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 잠깐 또 보여드렸는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100분 토론에서 그 주제가 토론이 됐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도서관님께서는 게임 안에서 사교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다른 여성분께서는 무슨 소리냐, 사교성이라는 것은 현실 공간에서 길러내는 것이지 게임에서는 못 기른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성분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활 공간이 실제 공간뿐만이 아니라 가상세계에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상세계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제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성관계가 줄어든 현상을 목격이 돼가지고 제가 정리한 컨텐츠가 바로 성침체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실제 공간에 갈 필요 없이 집안에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에 맞는 비즈니스가 뜨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집돌이 집순이들의 세상과 홍코노미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제 세계, 신념과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제가 구별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왜 구별을 해서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을 또 해보고 싶어요. 자, 과연 현대 세상에서 온전하게 혼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실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신념과 상상의 세계에서는 일단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이 나와 함께 한다든지 불교의 연기법처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자연 환경과 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혼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것들과 단절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과 있더라도 나와 그 신념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또 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상세계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서 온전히 혼자가 되기란 그만큼 어렵죠.
주변에 보이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종교 같은 것도 없어야 되고 인터넷도 끊어지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의 현상이 펼쳐져야지만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세계, 신념과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다 이런 것들이 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연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구별을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세계들의 미래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 세계의 미래입니다. 실제 세계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환경이에요. 이렇게 환경 오염을 지속하게 된다면은 인류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살아가는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 제가 정리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대해서 다른 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나노 물질이라든지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신소재를 개발하고 뭐 유전자를 변형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했다면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실제 세계는 실제 물질들을 변형해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라는 점, 이것이 바로 실제 세계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지구라는 공간에만 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화성이라든지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 실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실제 세계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재미난 점은요, 이 우주산업 빼고요. 자, 나노물질, 유전자 변형, 그래핀, 신소재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피라미드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아주 거대한 검이라든지 이런 거대하고 튼튼하고 단단한 것들, 그리고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고 대단한 것이라고 여겨졌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대우전자에서는 탱크주의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했었거든요. 이만큼 튼튼하다라는 것이 과거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가치였는데 지금은 이런 가치가 희미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 다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뭐 이렇게 빨라지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AI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예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는 뭐냐면은 무거움의 가치가 아니라 가벼움의 가치, 가벼움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주장은 철학자 질 리포베츠키라는 분이 책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 책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움을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자꾸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매를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 가벼움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일. 그리고 이거는 실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지한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진지충이라고 부를 정도로 조롱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생각 역시도 자꾸 가벼워지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가벼움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상당히 재미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신념과 상상의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 세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줄이는이라고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 분야는 심리학 서적이라든지 사회과학 서적을 보시게 되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는 있겠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세계의 미래는요, 과거에는 사실 국가마다 지역마다 신념과 상상의 세계가 너무 달랐어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교통수단도 좋아지고 인터넷 통신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국가 지역에 의한 신념과 상상의 세계는 그 거리가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들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쓰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뭐 중국은 좀 힘듭니다만 유튜브를 보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고, 동남아라든지 뭐 네팔 음식 같은 것들도 뭐 이태원 가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리에 의한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 자, 하지만 반대로 점점 더 신념과 상상의 세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인 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이에 의해서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세대 간의 세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신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안 풀린다 싶으면은 조상이 노했다, 묘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요. 직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이 드신 분들 중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돈이 돼? 라고 하면서 혀를 차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출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 너 왜 맨날 핸드폰만 가지고 있냐, 그 쓸데없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른 중에. 자, 그리고 자꾸 젊은 세대들이 말이 축약이 되고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격차도 생겨나고, 그 밖에도 교육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세대 간의 격차는 자꾸 커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세계 간의 거리는 좁아지고 있지만 세대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것도 바로 신념과 상상의 미래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과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신념의 세계가 탄압을 받았어요. 거대하게 지배를 하고 있던 신념의 세계가 있었고, 그걸 어기게 되면 탑다운 방식으로 탄압을 해버렸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개인의 신념이 탄압받던 시대에서 개인의 신념이 인정받는 시대로 자꾸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보자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없잖아요. 문제점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정책의 어려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고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을 텐데,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 내리면 여기서 반발, 이 결정 내리면 여기서 반발, 뭔가 결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가상의 신념 같은 것들이 자꾸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의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고 지배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런 배려심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화를 중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더 퍼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미래가 암울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미래 채널 마이애프의 슬로건이 이거잖아요.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미래를 직접 만드세요.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 점은 모두가 인정할 최고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미래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미래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륜 스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요. 제가 내일 여행을 갑니다. 자, 여름에 여행을 가는데 내일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미래잖아요. 하지만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세계를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이상적인 미래가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세계의 미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가상세계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자, 가상세계가 커지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실제 세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과 시간, 노력, 자원을 절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얼마든지 뭔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의상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고, 여행을 직접 가기 전에도 가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을 다치게 되면은 아프잖아요. 그건 실제 세상 일이에요. 자, 하지만 가상세계를 이용하게 되면 안전한 시뮬레이션, 전쟁 훈련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점. 자, 그리고 신념과 상상의 세계를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가상세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가상세계를 표현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The only limit is your imagination.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상상력일 뿐이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한 모든 것들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한하게 확장을 해갈 수 있는 무한한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진로라든지 그런 강연을 가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꼭 이 말을 해줘요. 현실 세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상의 세계에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그 세계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는 것도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 가상의 세계가 커지다 보니까 과거 영어가 중요했던 것만큼 지금은 코딩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 다 트렌드와 이제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재미난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화상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좀 생뚱맞죠, 갑자기? 자, 아마 이런 그림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시대,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 때는 가상의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1세기, 나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해줄 나의 자화상은 어떤 걸까요? 자, 그래서 제가 21세기 최고의 저를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자화상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바로 제 작품은 이겁니다. 제 아이디예요. 자, 왜냐면은 제 아이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것, 가상세계에서 뭘 보고 어떤 것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적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외모보다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적인 뉴스의 댓글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솔직한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하지 않지만 댓글로는 실제 자신의 생각을 아주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댓글 같은 것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주 올리는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찍어 올리는 셀카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게 되면 굉장히 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 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뭘 팔로우하고 있고 뭐에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뭘 많이 보는지, 어떤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데이터라는 것이 21세기 석유라고 불리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만큼 개인 데이터 보호, 자신의 사생활 보호도 데이터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상세계는요, 실제의 나를 더욱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세계이기도 하고 이상적인 나를 창조해내는 세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점점 커지는 가상세계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나를 어떻게 창조해낼 것인지가 자꾸 화두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대로 100% 구현해가지고 얼굴까지 그렇게 가상의 세계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상의 세계에는 가상세계에 어울리는 자신의 모습이 구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 미래의 첨단 아바타 생활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미래의 다중세계 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세 가지 세계로 나누어서 미래 생활을 연구하고 있는지 이제는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은 어느 세계 사람인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실 때도 이렇게 세계를 나누어서 자신을 한번 파악해 보신다면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뚜렷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기업에서 이용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고객은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분석을 하시게 된다면은 더욱더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상상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학생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또 진로를 정하실 때도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지
각 세계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중첩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또 나만의 세계에서 나만의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의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좋은 정보들, 더 좋은 영감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언제나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마이F.